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당연히 안 좋았죠. 예,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2차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무너질까요?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한 질문을 에이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요. 투자자별 매수 상황 또는 추이를 보면 외인기관 개인이 서로 사고 팔고 하면 각각 마이너스든지 플러스 매입금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금액을 보면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가격이 서로 쌤쌤이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가요? 총 거래대금은 왜 항상 더 크게 많은 액이 나오는지요? 거래대금의 산출 방법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죠. 아우, 2.46% 떨어졌네. 자, 거래대금은 1조 7,572억이에요. 근데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마이너스 5,272억, 그리고 외국인이 733, 기관이 4,700, 기타 법인이 222억을 팔았어요. 이거를 다 절대값으로 취하고 이렇게 다 더하면 1조 988억 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이랑 6,584억 원 차이 나죠. 왜 이럴까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애들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팔고 사고 합니다. 근데 이건 최종 결과라는 거죠. 최종 결과. 개인이 시작부터 땡 하고 마이너스 5,272억을 판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만약 개인이 1,312억 원 순매수 중이다가 그 다음에 6,584억 원을 팔았으면 결과론적으로는 개인이 마이너스 5,272억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주체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에 물음표가 뜨는 겁니다. 왜 이러지? 라고. 그러니까 발생한 총 거래대금인 거예요. 순매수, 순매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메일린치님께서 아이디가 죽이시네요. 예, 질문입니다. 문자로 당일 시간에 상한가 종목 두세 개씩 보여주면서 자기들은 매집됐다면서 동참하라고 1년에 온 유료 가입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들의 실체는 뭔가요? 그런 조직이 있기는 한가요? 매집하는 조직이면 가입하고도 싶은 유혹도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저도 옵니다. 문자가. 도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망할 증권사 진짜 새끼들 그냥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요. 갑자기 내 번호를 팔아 넘긴 거죠. 예, 제가 뭐 딴 데 가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식에 관련된 건 전 증권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관련 문자가 저한테 오고 있으면 이놈들이 유출한 거죠. 예, 이상한 놈들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시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뒤에 계속 왔어요. 헛소리죠. 자, 어제 오후 뭐 보내드렸던 지능기업 조강 ILI, CI테크가 22, 25, 24% 상승했답니다. 3일 전 월요일에 보내드린 세 종목, 세종 메디칼, 에이텍, TN, 동신건설, 그저께 화요일 장중에 각각 상한가 26, 20% 상승. 2일 전 화요일에 보내드린 세 종목, 유라테크, 대주산업, 대연, 어제 수요일 장중에 각각 24, 21, 20% 상승. 종가는 별론가 봐요. 전부 다. 예, 문자 내역 차트 전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날짜별로 어떤 종목이 왔는지, 그 다음날 문자 내용처럼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실력 확인 시켜드렸고, 이거 제가 주식 리딩방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올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예, 1년에 온 유료 가입 해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셨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저 지난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유료 리딩방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수익 봤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게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다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걔가 얘기하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씀드리면 또 리딩방 가입하시겠죠. 아무튼 리딩방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래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걸 이용했어요.
아무튼 저는 리딩방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매집하는 조직이 있다. 그걸 왜 돈을 조금 받고 모을까요? 예. 그렇게 좋은 건 자기들끼리 하면 돈 무한대로 벌 수 있을 건데. 선물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인성님께서 현자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선물의 개념이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서 질문 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배추의 시세가 10,000원입니다. 배추로 예를 들게요. 사람들 보통 배추로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올해도 더울 것 같아요. 날씨를 보면. 자, 매도자, 농가입니다. 배추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모르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어쩌지? 라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얘들은 가격 하락이 걱정인 거지 딴 게 걱정인 건 아니죠. 흉년이 돼도 좋아요. 가격만 전체 총 토탈 수익금만 보존되면 되는 겁니다. 매수자도 배추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모르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어쩌지? 팩트는 올해 더울 것 같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추 선물을 11,000원에 계약을 완료해요. 자, 이때까지는 누가 수익을 볼지 모릅니다. 케이스 1, 풍년입니다. 거기다가 K김치라고 해서 K 붙이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열풍으로 배추 수요가 많아졌다. 배추 가격이 상승했어. 시세가 15,000원이 됐어요. 매도자, 농가는 배추 가격이 더 비싼데 그 금액에 계약했으니 내놓으시오 라고 하고 매수자는 가져가겠죠. 자, 매수자는 포기당 4,000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물론 보관비, 보온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2 흉년입니다. 거기다 김치가 몸에 안 좋다는 뉴스로 배추 수요가 폭망했어요. 배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시세가 5,000원이에요. 매도자, 빨리 가져가, 야, 이렇게 딱 하고, 매수자는, 이거 사서 어디다 쓰지? 자, 포기당 6,000원 손해받고, 매도자는 포기당 6,000원 이익 받죠. 이게 선물 거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주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최근에 방향성의 윤활유를 들이붓고 있는 ETF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단기 방향성 한번 잡으면 그냥 막 인버스에 막 가자고 막 때려 붙는 거예요. 상승하면 또 레버리지 때려붙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비이성적인 또 상승은 비이성적인 하락을 불러옵니다. 이것도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비이성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추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가 인근에서 거래량 폭발할 때 1차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급변동은 언제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몰빵하지 말고 슬로우 오버 스테디라고 하죠. 느리지만 천천히. 반드시 반등은 온다. 내일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외국인 배당금 해외 송금 수요에 원달러 환율 상승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한동안 안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겠네요. 자, 악재 호재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악재는 이제 확진자 증가세 확대라는 게 한반도를 때리고 있죠. 그래서 변종이 발생했습니다. 호재는 외국인이 매수로 오늘 전환했는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전환했기 때문에 체크했는데 딱히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 장중 루머 조심하세요. 외신입니다. 달러가 28개월 최저치를 찍었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었죠. 예전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 안 할 때 달러 인덱스는 무조건 신저가 찍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자, US가 크랭크업이라 지금 화웨이 제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에 눈을 들이고 있다네요. 3파전이구나 이렇게 되면. 틱톡이라는 앱이 평범한 동영상 업로드 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수만 가지 정보가 있어요. 다들 왜 그 난다긴다 하는 트위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기 오라클까지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정말 더 철저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틱톡을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인수할 만하다고 여겨지겠죠.
저거를 틱톡을 인수하면 일단은 지금 이게 제너레이션 Z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걔들의 영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얼굴 정보가 들어가겠죠. 얘들의 행동 패턴이 나오겠죠. 얘들의 위치 정보가 나오겠죠. 정말 많은 정보가 양질의 정보가 있는 겁니다. 저길 인수함으로써 순식간에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음성도 나오잖아요. 음악도 나오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활용처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있으면 틱톡을 인수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스탁이 약간 날카롭고 높게 열렸다라는 소리인데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등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하우징 데이터가 나옵니다. 좋게 나왔고요. 크루드가 오일이 최고치를 찍고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수요가 충돌했대요. 세컨 쿼터. 예, 2분기에 수요가 충돌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좀 부진하다는 거죠. 내신입니다. 사상 첫 상장 폐지 번복, 제2의 간만은 없다는 거래소. 진짜 저 인간들은 거래소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쟤들은 도대체 무슨 감시망 바뀐가요? 왜 이렇게 똥포로 많이 차죠? 거래소는 앞으로 유사한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단언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규정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규정대로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니들 그 규정이 빵꾸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산을 썼어요. 나는 이 우산이 정말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 우산이 있으니까 비가 셀 리가 없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산을 맹신하고 있는 거죠. 우산에 구멍이 나면 어쩌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벗겨지면 어쩌죠?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자기들 규정 때문에 괜찮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추락하는 일본 경제 2분기 성장률 사상 최악. 사상 최악이면 이제 반등이 있겠죠. 예. 국내선 마저 코로나 제약산의 전후 감도는 항공업계. 항공업계가 지금 물류 배송과 그 다음에 자발적인 휴직, 그 다음에 강제적인 휴직으로 인건비를 축소하고 거기에 그나마 국내선들은 운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제약산이 우려되면서 이것조차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예. 만약에 폭락하면 매수하면 되죠. 전력 수급 불안 드러낸 태양광 236곳 집중호우 때 발전량 제로. 예, 이 기사와 여러 가지 악재로 폭락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반등할 거거든요. 이거 정말 문장만 보면 정말 진짜 태양광 못 써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 1 더하기 1은 2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얘들의 그 완전 검은 그림자 같은 펜초 끝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건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 하면 1 더하기 1 아니다. 제 친구가 점심 때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나 짜증나 죽겠네. 내 친구 걔 있잖아. 점심 때 라면 먹었어. 뭔 소리죠 이게. 정말 나쁘게 얘기했는데 내용은 그게 뭐 어째서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태양광은 당연히 비가 오면 발전량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어이없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산림훼손이 일어나서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타격받은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주가 실물 경제 괴리 커지는데 공매도 살려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공매도와 주가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명합니다. 예. 분명한데요. 그 공매도랑 주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황이 있고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수학과 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서 증시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원유 재고가 키번 아이온 하고 있는 거죠. 목요일은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보합에 내일 상승, 그리고 목요일 하락, 이런 식의 흐름이 굉장히 여겨집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뭐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뭐 블라블라 했는데요. 의미 없었죠. 오늘은 코로나 제약산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고, 아마도 내일은 약보합 또는 강보합 또는 어느 정도 하락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못 샀어요, 사실. 레버리지를. 더 하락하면 좋습니다. 예, 그 첨생보까지는 별거 없고요. 아이고, 시간 좀 지난 것 같다. 오늘 차트 보지 마시죠. 예,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오늘 무조건 하락시킬 생각이었어요. 자, 이런 패턴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락시킨 것도 외국인이고 하락시킨 것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애들이 하락을 시킨 거예요. 그 하락은 예정돼 있었습니다. 왜냐? 오후 때 딱히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오후에 하락을 시켰다는 거죠. 장 마감 즈음에. 저 알람 오는 거 보고 듣고 놀랐어요. 무슨 하락 VI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지금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큰 하락이 일어난 겁니다.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66개밖에 안 돼요.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137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이고 저도 지금 세 종목 빼고 다 하락했습니다. 예. 요 근래 보기 드문 하락폭을 보였어요. 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그냥 직장인 연봉만큼 데일리 변동치가 있었어요. 아무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때까지 상승한 걸 고려하면 이 정도 하락은 간지럽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로 해지하는 겁니다. 예, 투자자 예탁금은 살짝 줄었는데 내일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있겠죠. 신용융자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락할 때 신용을 많이 탔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다 반대매매 나가버립니다. 그럼 반대매매 나간 게 또 요 애들을 반대매매 시키고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신용융자가 또 타노스의 손가락 이것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4%나 떨어졌네요. 시간에는 좀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지표는 나스닥이 양봉이고 나머지는 다 하락 중입니다. 근데 반등할 걸로 생각됩니다. ICO MSCI 코리아는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락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바이오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상해는 약간 상승의 기운을 타고 있어요. 일본은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없던 투심도 사라졌겠죠. 원달러는 생각보다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뭐 이 정도 하락이면 폭등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죠. WTI는 지금 디맨드 컬랩스, 그러니까 수요가 좀 망했다라는 이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잘하면 WTI 선물 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구리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골드는 보세요. 골드 다시 2,000불 넘어가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눈이 틀리지 않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네 어쩌니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야 잠깐만 너 그 손 들어봐 라고 하고 그 손을 네 머리 시계 때려 라고 하면 됩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힘든 장 버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반등을 100%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하락이 급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반등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만약에 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폭락을 한다 치더라도 반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등 때 고민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하락 때 손절을 하면 진짜 후회합니다. 무조건 후회합니다.